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오픈해 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윤서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윤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 항산화로 세포를 지키자 해서 항산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비자분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계속 분열이 돼서 우리가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장기가 생겨서 우리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또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우리 개가 되죠. 그래서 순환계, 호흡계,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내과에서 어디를 가죠? 호흡계를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인체가 되는데 그럼 인체가 건강하려면 결국은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의 주요 기능은 해독하고 에너지를 내는데 좀 전에 그 서민기 팀장님 말씀처럼 세포는 서로 신호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면 이제 질병이 걸리고 어, 질병이 없어도 조금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세포의 기능에 따라 차이인데 세포 기능이 좋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위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속도 쓰리고 위염도 있고 또 종양도 있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루에 세포가 한 번 만들어져서 평생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100억 개 정도 이상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꿔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너무 뜨거우면 입 점막은 상처를 입는데 한 2, 3일 뒤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 점막은 굉장히 재생 속도가 빠르고 피부는 한 28일 그리고 우리 한약을 먹어도 한 3개월은 먹어봐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도 3개월 먹어봐야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의 적혈구가 세포 재생 주기가 한 3, 4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세포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데 세포는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영양소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세포를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몸을 대사할 때 나오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산소를 통해서 대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과를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갈변을 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몸이 녹슨다고 보면 이 찌꺼기로 인해서 우리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고 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질병의 3만 6천 가지 중에 90%가 활성산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원인이 활성산소인 거죠. 그럼 활성산소가 왜 생길까? 내인성 요인으로 보면 호흡, 네, 산소를 마시죠. 그리고 음식 대사 과정인데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자동차도 많이 달리면 뒤에 배기가스가 많이 생기듯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라든가 화학 조미료,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외인성 요인으로는 미세먼지, 방사선. 방사선은 이렇게 자연 방사선은 괜찮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맞는 방사선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흡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 오염물질, 그리고 과격한 운동인데 우리가 성직자분하고 마라톤 선수하고 누가 노화도 빨리 되고 누가 더 오래 사실까요? 성직자분이죠.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는 거고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는 것 중에서 한 산소 양의 2에서 5% 정도가 이렇게 산소 찌꺼기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가령 한 500cc를 마셨을 때 2%라고 가정하면 40cc가 산소 찌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호흡량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막을 손상을 입혀서 DNA 손상,
이걸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 피로, 주름, 기미, 노화가 생기고 이런 질병들이 생기죠. 염증이 생겨서 질병으로 가고 질병에서 다양한 질병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암으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산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도 하지만 나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으면 이 산소가 활성산소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있어서 우리 생명활동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막을 손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적혈구예요. 정상 적혈구는 좀 동그랗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에 노출된 적혈구나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이렇게 된 적혈구들을 보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좀 딱딱해요. 적혈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혈관이 대부분이 모세혈관이 한 95%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혈관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끌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보면 적혈구 사이즈보다 더 작거든요. 가령 적혈구가 7 마이크로미터라 그러면 모세혈관 4에서 한 5 마이크로미터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적혈구는 유연하게 몸을 늘어뜨리게 고양이가 좁은 데를 갈 때 몸을 유연하게 하듯이 적혈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고 딱딱한 적혈구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통과가 못하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영양이 안 들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진은 치매받은 환자의 뇌 모습인데 활성산소로 해서 이렇게 생긴 뇌 MRI 사진인데 옆에 하얀 부분이 되게 쪼그라들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검정색 부분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위가 위축된 모습이다. 우리 산소의 한 25%가 뇌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산소를 많이 쓰게 되면 뇌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산소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됩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노화되고 질병도 나중에 좀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많은 요인으로 해서 활성산소로서 우리는 수시각각 공격을 받고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알지 못하는 질병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포가 산화된다는 거는 세포가 노화된다고 하고 세포가 노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거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많거든요. 이 녹색 부분, 연두색 부분을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활성 효소, 항산화 효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빨간색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효소는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는 줄어드는데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효소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외부 물질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요거는 지금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내 미래의 건강 상태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우리 마이 웰리스의 분석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혹시 지금 많이 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나는 이거 안 해 봤어." 하면 꼭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이 산화는 노화를 나타내는 건데 세포 정상세포가 활성산소로서 공격을 받아서 손상으로 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노화 속도가 나옵니다. 노화 속도를 1이라고 봤을 때 1보다 낮게 나오면
우리 몸이 저속노화죠. 그럼 신체 나이가 조금 더 젊습니다. 그리고 1보다 높으면 과속노화입니다. 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조금 더 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나쁜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소식을 해야 돼요. 근데 소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본의 오사카에 보면은 12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엄청 많죠. 요즘엔 이제 장수가 길어져서 120 세가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소식이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활성산소에서 가장 나쁜 게 금연입니다. 흡연이에요. 이 담배는 타르와 뭐 니코틴, 그다음에 활성산소, 과산화수소 이런 종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담배 한 개 피에 한 활성산소 100조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는 금연이 필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먹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러면 항산화제를 드시는 거예요. 항산화제는 쉽게 말하면 내 몸의 녹 방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에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 오염들은 조금씩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 항산화 효소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40대에 50%나 감소를 해요. 엄청 많이 감소하죠. 근데 60대에는 90%가 감소하고 나이 들면 이제 거의 소멸이 돼요. 그래서 항산화 효소의 감소에 조금 도움되는 게 우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효소의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굿모닝 하고 계시는 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꺼내 놓으면 누래지잖아요. 그게 사람도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은 안 누래지냐면 몸에서 항산화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슬지 않는데, 그럼 빨리 늙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과가 누렇게 뜨듯이. 어떤 사람은 동안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늙어 보이는 게 내 몸에서 나오는 항산화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항산화제를 잘 복용해주는 게 사실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너무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꺼내 놓으면 네,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보겠습니다.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갖고 태어난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고요. SOD라는 물질, 카탈레자라는 물질, 글루타지온, 페록시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구성해 주고 도움이 주는 게 아연, 구리, 망간, 철, 그리고 우리 셀레늄, 글루타치온 많이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 주는 게 셀레늄이고, 효소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항산화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산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C, E, 그리고 미네랄들, 셀레늄, 그다음에 코키틴,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에 많이 들어있고,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가지 항산화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X입니다.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에요. 영양소로 이루어지는 화학 공장인데,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영양을 균형 잡히게 먹지를 못하거든요. 하나의 영양소라도 결핍이 되면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많은 것을 골고루 영양소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 WX입니다. WX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있고, 식물 영양소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는 무궁무진한 영양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WX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높기 때문에 항산화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강화했고,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DNA 산화적 손상 유의적 억제라고 해서 인체 실험 결과 논문에 실린 글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먹는 WX가 아니라 한국형에 맞춰서 맞춤 포뮬러로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과일 색깔별로 있는 이거를 우리가 임금님 밥상처럼 하루에 먹을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근데 누트리라이트는 유기농 농장으로 해서 씨앗을 갖고 있는 회사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자연과 과학 결합해서 세계 1위 종합 비타민 WX입니다. WX 식물 영양소 부분을 보면 이 빨간색에 이제 토마토 같은 데 이제 라이코펜이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에는 이제 카로티노이드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녹색에는 이제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베리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그리고 양파 같은 흰색은 케르세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색깔별로 그 영양소들이 항산화 성분을 굉장히 높여주고 옆에 있는 거는 영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누트리언치에 WX가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다 이렇게 해서 올려 있고요. WX를 8주 섭취한 사람은 DNA가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DNA 손상 감소에 WX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해서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 각 분야의 의사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영양소를 보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농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를 보면 부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노인은 100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필요한 부신에 비타민 C가 이 정도밖에 없고 뇌에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비타민 C 농도가 젊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C의 영양학적 가치를 보면 크게 피로회복과 항산화 기능인데 이 피로회복은 부신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부신에서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신진대사 항상성을 이루어주고 면역을 높여주는 건데 이 부신에 의해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자도 힘들고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또 하나 기능은 항산화.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C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로라씨 겉에 통을 보면 아세로라씨가 왜 빨간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빨간색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농도가 진한 것을 이렇게 초록색일 때, 덜 연울 때 굉장히 비타민C가 많고 아세로라 체리 농축에서 오렌지에 약 30에서 50배 정도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 돼서 체내에 일정 시간 머물다가 빠지기 때문에 6시간 간격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또 그 사이에 나의 혈액의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니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서서히 내 몸에서 농출돼서 혈액에 머물게 하는 올데이 비타민C를 두 가지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 그리고 비타민C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근육이 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지는데 그 근육을 보호해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 환자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피부를 좋게 하는 콜라겐, 우리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기, 겨울에 독감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조금 더 많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 또 자외선 손상에서 우리가 눈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백내장이 생기는데 비타민 C가 백내장을 조금 더 지연시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지방을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많이 태워주는 미토콘드리아한테 계속 데려다주는 L카르니틴을 대사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장질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니 위암의 원인이기도 하는데 비타민C가 도움이 되고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빈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수시로 많이 먹어도 좋고 요즘엔 비타민C 주사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제에서 항암 기능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 건강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옆에 이렇게 공장에서 연기가 나듯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예요. 에너지 발전소고 옆에 하늘색 이제 세포라고 보면 옆에 빨간 거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00개에서 수천 개씩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이제 난자라고 그러고 그다음 많은 게 이제 심장이거든요. 심장은 한 세포당 한 2,000개씩 있다고 그래요. 심장은 이제 근육으로 돼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에너지를 내면 거기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쇠가 녹이 슬듯이 우리 세포가 이제 산화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에너지가 좋고 추위를 많이 타고 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염색체 말단에 보면 가느다란 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지연해 주는 건데 이게 짧아지면 우리가 노화가 빨리 돼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하면 이 짧아지는 거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노화도 지연이 됩니다.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도움되는 게 코엔자임 규텐이에요. 코는 도와주고 엔자임은 효소예요. 그래서 코엔자임은 조효사란 뜻이고 코큐텐하고 같은 말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코큐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이면서 항산화제입니다. 체내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많이 없어지고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간, 신장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많이 있고 잇몸에도 코큐텐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와 코큐텐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 들수록 40대는 50%, 60대는 90%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물질로 드셔주시고 코큐텐은 약물로도 감소가 됩니다. 가장 많이 감소되는 약물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것도 간이에요. 간에서 그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다 보니까 간에서 생성되는 코큐텐 수치도 낮춰지는 겁니다. 그 고지혈증 약을 한 2주 정도를 먹게 되면 체내에서 코큐텐 농도가 한 50% 정도가 감소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력이 없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낮춰주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땐 치매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를 구성하는 9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엔자임 키텐, 코큐텐은 혈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혈관의 안에 내피세포를 조금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에 나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에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피부 이전에 화장품에도 코코코에서 선전한 적이 있는데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많이 내주니까 피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자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임신을 위한 남성들도 도움이 됩니다. 뉴트리아이트 코큐텐은 발효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순도 100%의 독자적인 포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코큐텐 물질과 거의 유사하게 만든다는 거고 코큐텐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은 지용성끼리 같이 있어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는 음식으로 코큐텐을 먹고 싶어 하면 코큐텐은 소고기나 뭐 정어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가령 이 30mg을 섭취하려고 하면 음식으로 소고기 2군, 브로콜리 50개, 시금치 2박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거는 100ml고 저희는 하루에 3정씩 먹게 돼 있는데 3정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개수를 더 많이 늘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하고 또 관계되는 부위가 장이에요. 장은 소화기계는 신체 내부에 있는 것 같지만 외부하고 연결돼 있어 활성산소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장은 장 점막은 이렇게 쫀쫀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스테로이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활성산소에 의해서 장점막이 사이가 벌어지고 흐물흐물해집니다. 이 흐물흐물해진 틈을 타서 나쁜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악화시키는데,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 장이 오염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염증이 악화되면, 장이 오염되면 장에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간으로 가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우리 혈액에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러면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이 오염되면 세포도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의 70~80%를 차지하는 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당신의 장이 흡수하는 것이 당신이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 먹는 거를 줄이고, 먹었다 하면 조금 더 몸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많이 먹고 좀 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 우리는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유입해서 산소 영양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를,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활성산소에 세포를 죽이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이 활성산소의 나쁜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체내에서 많이 쌓여서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나이 들수록 효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활성산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한 가지로 먹지는 않잖아요. 다양하게 먹어야 우리 몸에 좋듯이 항산화제도 여러 가지를 같이 먹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항산화 영양소하고 물이 같이 있었을 때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는 평상시에 내 생활 습관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투자고, 이 투자를 지금 해야 앞으로의 건강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고 건강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Change your future at makehealthlast.ca.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